자, 오늘은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제도 우리 이제 사례 기업을 선정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 있고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뭐 비즈니스 이 창업과 이제 그 스타트업을 과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때 비즈니스 모델 많이 듣던 얘기지만 오늘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닌데 또 알 거는 또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타트업 혹은 기업의 수익을 내는 그 방법과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의외로 지금 우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제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었느냐를 이야기하기 앞서 비즈니스 모델이 의외로 많은 스타트업이 부실하게 준비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이 스타트업이 망하는 20가지 이유,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조사되면 1위가 뭐냐 하면 고객을 모르거나 무시해서다. 이러니. 2위는 시장의 니즈를 확보하지 못했다. 1위를 봐도 고객을 잘 몰랐다. 정확하게. 어느 스타트업이 고객을 몰랐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없어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스타트업을 하면서 고객도 모르고 했구나.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네들도 많이 고민하고 심사숙고를 했는데 고객을 정확히 못 집었다는 거예요. 이거 잡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 고객을 담아내고 다룰 수 있는 것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2위 보세요. 시장의 니즈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도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객과 시장의 본질과 핵심과 아주 정확한 그 욕구와 욕망을 돈 주고 사겠다 하는 그네들의 지갑을 열겠다고 하는 것에 비즈니스 모델에 담긴 하는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이 못 담고 있다.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창조하고 전달하고 수익을 얻는 원리다. 이렇게 되는데 기업의 가치가 이제 수익을 얻는 것이다. 이거 두 개가 됩니다. 근데 그 기업 가치라는 거는 빈틈을 보고 창조하고 그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치, 진정한 가치로 될 수 있는 거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은 스타트업에겐 아주 영원한 숙제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에게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보면 봅시다. 하버드대학의 크리스텐슨 교수가 이제 표현한 단어, 뭐 그렇게 복잡한 표현도 아니지만 한번 보기로 하면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 고객의 잠재적 니즈 해소, 시장에 대한 사전 검증 뭐 이렇습니다. 뭐 전혀 또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가슴에 와닿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바를 들어줘서 기업은 수익을 얻는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를 말해주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다.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실리콘밸리 같은 곳에서는 너무 스타트업을 한꺼번에 다 모든 과정을 다 한꺼번에 확정 짓지 말고 짧게 가볍게 한번 시도를 해서 다가 시장의 검증을 받고 다시 고쳐나가고 수정하자. 그런 의미에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일찍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 시장에서 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고하게 정하기가 의외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가볍다는 거죠. 가볍게
비즈니스 모델과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정하지만 그것이 수정 가능하고 항상 보완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자. 그런 의미에서 린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린 스타트업을 사실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가벼운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시장에 내보이면은 완전히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음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도 어느 정도 된 것을 보여줘야 수정 보완이 가능하지 함량이 너무 모자란 상태의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여기 왼쪽만 보면 여기 수익을 얻는 가치를 얻는 것이다. 가치의 창출, 가치를 고객에 전달, 수익을 만드는 근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독창성이 한 가지 좀 필요로 하는 걸 거실 것이고 그렇죠.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진입 장벽도 있을 수가 있고 이미 너무 많은 경쟁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기술적으로는 특허의 벽에 막힐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현실을 풀어내는 것이다. 그죠? 비즈니스의 현실적인 면. 그 다음에 새로운 레시피이기 때문에 뭔가 그 특정한 방법이 있고 또 몇 가지 과정에서 그 조리법이 달라지면 그것도 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조리법이라는 레시피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의미를 이제 통찰해내야 됩니다. 모범 사례로서 비즈니스 모델이 또 참고가 될 수 있을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이거 지금 목적 그러면 이거 교과서적이거나 그냥 아주 기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 지원한다. 그 다음에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수익가치 과정의 표현이다. 왼쪽만 지금 보는 겁니다. 기술 개발 및 상업화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 지원한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투자를 받을 때도 사실은 이제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가 하는 스타트업, 자기가 창업하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한다는 것은 거의 그 비즈니스의 전부 핵심과 본질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나 금융기관이나 다른 어떤 컨설팅 기관이나 세무, 법률 지원 서비스 모든 것에서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사업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소통의 도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참여자 이해 증진. 여기 비즈니스 모델의 역할 그러면 왼쪽만 봅니다. 참여자의 이해 증진, 비즈니스 논리 검증, 비즈니스 논리의 권리 방향 제시,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 다른 기업의 시장의 방어 수단, 이런 거 종합적으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 페이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중요한 이제 지금 페이지입니다.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그림을 캔버스 도화지나 이 활동 통해서 정해 나가는 것인데 몇 가지 요인들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캔버스의 모델이 적힌 주요 아이템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많이 지금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핵심 파트너십, 여기 누구와 같이 할 수 있고 어떻게 자원을 협조받느냐 그런 거죠, 그죠? 핵심 활동에 대한 이건 진정한 가치의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핵심 자원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치는 어떤 것을 지금 그 세상에 내놓고 있느냐 그걸 가치 제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프로포지션 그죠? 어떤 차별적 요소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차별적이 반드시 100%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차별적 요소가 있을수록 빈틈을 타고 나올 수는 있겠죠. 고객하고는 어떻게 만나느냐, 그죠? 고객이 만나는 유통기구를 채널이라고 그러죠. 그 채널. 그 다음에 고객 세분화. 고객은 기업이 내놓는 가치를 누가 어떻게 전달받고 그네들은 왜 그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고객이 원하는 바와 이게
적합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비용 구조, 수익원, 사회적 비용, 사회적 편익. 이 밑에는 주로 사회적인 것이고 이 위축으로 갈수록 기업 고유의 것입니다. 비교적 뭐 적지 않은 숫자의 요인들을 고려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건데 단순히 자신만이 생각하는 수익 방법을 조금 해체해서 여러 가지를 적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다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생각의 그 틀을 주는 데는 지금 비교적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파트너십, 핵심 활동, 핵심 자원, 가치 제한, 고객 관계, 채널, 고객 세분화. 요 굉장히 지금 일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비용과 수익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도 지금 요런 칸을 통해서 꼭 요거와 똑같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걸 그냥 기본 그 판으로 생각하고 생각해야 될 항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치면 한국말이나 뭐 영어를 쳐보면 다 이제 좀 이 빈칸으로 이런 걸 표시할 수 있는 한 페이지거나 두 페이지의 그 PDF 파일들도 지금 어디 이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혹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이게 지금 소비자의 혜택과 생산자의 혜택, 기업의 이제 생존에 관한 얘기로서 풀어내는 겁니다. 상품의 가치, 상품의 가격, 상품의 원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치가 이제 높을수록 소비자가 혜택을 받으니까 그 혜택을 좋아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이제 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상품의 가격 원가보다 더 높으면 훨씬 많은 수익 원천이 되는 것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해지는 것이겠죠, 그죠? 자, 이 비즈니스 모델은 몇 가지 이제 이 중요한 그 생각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실천하는 건 쉽지 않지만 일단 원리는 그리 쉽지 않아요. 흐르는 강물에 배 띄운다. 순리를 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순리에 올라타야 된다. 돈을 낼 사람이 순조로워야 됩니다. 그네들을 본능과 욕망에서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응? 물을 역류를 타게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사람의 욕망과 본능에 대한 거를 가장 기본적인 선에서 놓고 풀어내야 됩니다. 그걸 자꾸 거꾸로 올라타려고 하면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지만 실제 성과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마크 앤드리슨 교수는 그런 표현을 서구적으로 아주 딱딱하게 표현을 했는데 제품 시장의 궁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장에서 꼭 필요할 것 같은 궁합, 완벽한 궁합, 피트니스, 예? 영어 단어로 피트니스가 딱 맡아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막 고민거리나 뭐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뭐 어마어마한 새로운 묘수풀이를 하고 이러지 않아도 궁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맞는 제품이 나온다면 그게 앞에 물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고객과 인간이 원하는 바가 제대로 충족시켜진다면 제일 그 순조롭다 이런 얘기. 비즈니스 모델의 흡인력의 차이로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제일 흡인력이 가장 낮은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미와 흥미, 뭐 게임, 재미와 흥미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회적 가치가 있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되려면 재미와 흥미가 없이 그냥 해주세요, 의무감으로 해주세요, 사명감으로 이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되질 않습니다. 흡인력, 이게 재미와 흥미 우선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흡인력은 두 번째 단계 있으면 좋은 겁니다.
있으면 편리했는데 그동안 없었을 때 그냥 몰랐는데 있어서 좋고 편리하다. 근데 없어서 참을만 하다. 그런 상태. 요런 거는 지금 아주 흡입력이 아주 약한 건 아니지만 아주 어마어마한 흡입력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그 본능을 충족시키는 고객에게 편익을 더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궁리가 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 공유 경제에서 차량을 태워주는 옆에 사람 같이 동행을 태워주는 우버 또 에어비앤비 같은 그 숙박시설 공유 프로그램 그 사이트들 있죠. 그런 사업체들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계적인 사업체들인데 여기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은 것을 아주 통찰을 잘했고 그 흡입력이 가진 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많은 보완을 비즈니스 모델에 지금 녹여놓은 겁니다. 있으면 좋다고 왜 그걸 보냐 하면 그동안 없어도 참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정말 자꾸 더 편리하고 더 할수록 베니핏이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오케이. 세 번째 단계의 흡입력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한 번 경험하면 만족스러워서 꼭 다시 사용하게 될 정도의 흡입력. 이런 정도만 돼도 이제 고객은 한 번 경험하면 반복적인 소비를 하게 되고 지갑을 계속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있으면 좋은 것에 비해서는 필요성과 간절함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고객이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저게 좋아지는 것이죠. 에? 비즈니스 모델의 흡입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성공적인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그런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없으면 안 됐게 됐을 게. 없었던 것이 새롭게 등장해서 마니아 고객층을 형성하다거나 그래서 충성스러운 고객군이 됐다든가 그러면 이 흡입력까지는 굉장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없어지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것, 아주 페인풀해, 고통스러운, 반드시 얻고자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완전히 순풍을 탔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단계의 것으로 살펴봤는데 이 다섯 단계에서 처음부터 다섯 번째 단계까지로 올 수만 있다면 정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성공 공식을 방정식을 풀어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아까 우버 에어비앤비도 두 번째 단계 정도인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하고 그런 정도로 만들 수만 있다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O2O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일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투 온라인, 그죠? 오프라인 세계인 걸 온라인으로 끌고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언택트, 비대면이 더 중요해지면서, 그리고 5G라는 여러 통신 인프라를 통해서 아마 앞으로 더 이런 O2O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일상생활에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이 우버라든가 차량 호출 서비스, 에어비앤비 숙박 안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미 오토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많이 높여줬습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공유 경제라는 표현을 써서 쓰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중에 오토에 이제 속하니까 공유 경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따로 한 번 더 강의와 우리 학습 기회가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오토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오토 모델을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깔고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곳에서 실패 사례도 늘어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실패를 보면 이 홈조이라는 미국의 스타트업은 이제 청소 인력을
고객에게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건데, 뭐 사실은 청소 인력과 고객에게 연결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금도 6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그 벤처 캐피탈로부터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뭐 소송, 뭐 추가 투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뭐 이러면서 3년 만에 이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실패한 것이라 꼭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또 실패한다는 보장은 그런 뭐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인력 청소라는 것을 일을 하고 싶은 사람과 청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라는 그런 노력들도 그리 쉽게 되지는 못하더라. 우리 그런 착안을 우리가 좀 시사점을 얻어야 됩니다. 셔틀, 바쁜 부모를 대신해서 차량으로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서비스, 어린이 대상 우버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학생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뭐 혹은 학원에 보내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필요로 할 수 있는데, 이건 미국에서 셔틀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2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이라는 지역에서 집들이 듬성듬성 있고 국가가 넓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이 혹시 있겠지만, 실패 원인으로.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 오토가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실패 사례. 우버판 발레 주차, 뭐 호텔이나 뭐 이런 고급 컨벤션에서 대리 주차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도 잘 안 됐고요. 근데 이 인스타카트 같은 거는 지금 꽤 나름 어려웠다가 다시 이제 일어서는데, 식료 이제 장본 물건을 배송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거 굉장히 많은데, 미국 같은 데서 이제 그것을 시도한 거예요. 그로서리 마트에서 무료 혹은 무료는 아니더라도 딜리버리 해주는 배송 대행, 이런 것들이 오토의 또 한 가지 모델인데, 인스타카트도 굉장히 고전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조금 실마리를 얻고 있으나, 아직 앞으로 뭐 더 지켜봐야 되고, 이런 비즈니스가 더 확대될지는 그것도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에 우리가 오토라는 가장 많이 현실적으로 등장하고 관심 대상일 수 있는 그것을 잠깐 실례로 살펴봤는데, 뭐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거 다 성공하죠.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곤경에 처했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스타트업들이 오토에 도전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많은 우여곡절을 지금 겪고 있어요. 거기에 사회적 가치를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면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영역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됐다면, 그 과제를 하는 데서도 그 사례 기업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평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에서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강의 이것으로 마칩니다.